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22번부터입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건데,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증 갖고 있는 사람. 증을 누가 주냐면 시도지사가 주죠. 그런데 요 증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되어라고 그러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로 1번에 보면 자격 취소는요, 시도지사가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자격증을 처음에 줬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실이 있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자격증을 처음에 딸 때는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 과천에 사무실 오픈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무실이 과천, 경기도 과천. 증을 처음에 딴 때는 여기 서울, 이렇게. 이러면 자격 취소가 발생했을 때 자격 취소는 여기만 하고요, 여기 못해요. 애초에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교부했던 사람이 취소,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못하고요. 그게 가로 1번이고요. 가로 2번은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양도되어라고 해서 자격증 빌려준 경우야. 그래서 거기는 2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 그 다음에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딴 거예요. 부정 취득. 시험지 빼내가지고 이런 거. 박탈입니다. 3번은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업무를 본 거예요. 이 자격정지는 소공이 자격정지 받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데 자격정지 받으면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로 갑니다. 우리가 자격 취소 보고 있죠? 자, 네 번째가 이겁니다.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 싼 거예요. 징역.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갖고는 안 돼요. 징역. 그러면 취소, 이렇게. 요 네 가지만 자격 박탈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이익이 큽니다.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봐요. 취소당했는데.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일도 못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격증 어떻게 하느냐. 취소당했으니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납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자격 취소하려고 그러면 지금 거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서 많이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청문이라고 그래요. 청문 거치고 취소.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자격 취소 당한 공인중개사는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하게 돼 있고. 반납. 그 다음에 요 취소당한 사람, 요 사람은 3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전혀 못하게 돼 있다. 이게 불이익이 있죠. 이러면 큰 불이익 때문에 청문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번 자격 정지가 나와요. 자격을 못 써먹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은 누구냐?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취직해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예요. 밑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스톱,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 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취소가 더 무서운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격 정지 권한도 누구한테 있느냐? 요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이렇게 있을 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정지 권한이 없고
자격증을 주었던 시 도지사가 정지 이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어요. 네모 2번에 가로 1번. 첫 줄을 보시면 돼요. 자격정지서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소수 공인중개사가 저지른 건데 6가지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 거기 1번에 보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그러니까 사무실 2군데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 동시에.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러는데 요러면 정지.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소공도 도장 찍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찍을 도장을 등록을 시켜놔야 돼. 소공. 그래서 인장을 등록 안 하면 2번처럼 정지 먹고. 3번 소공도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소공이 설명할 때 거짓말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지 먹어요. 그게 3번입니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고요. 4번, 5번은요. 두 개가 소공은 계약서 쓸 수 있죠. 소공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썼다면 거기다 도장 찍어야 돼. 도장 안 찍으면 4번, 5번 다 정지 먹는 거예요. 6번은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면 안 돼요.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고요. 이중 계약서 써도 걸리는 거예요. 요러면 정지 먹어요. 길면 6개월이죠. 7번은 금쟁이. 금쟁이는 14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금쟁이 저질렀다, 들통났다 그러면 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정지 사유.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정지를 먹으면 자격만 스톱이 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결격자 이렇게 돼요. 정지 먹은 기간 동안 취소가 되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크죠. 이건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자니까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일 못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정지 가만히 보면 자격정지 받았을 때 증을 반납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자격정지 당했을 때 불이익이 이 정도니까요. 청문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가로 3번의 절차에서 정지 먹은 기간 동안만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반납할 의무가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 23번에 가보시면 등록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걸 다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공부가 좀 돼 있어야 이걸 암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처음 하실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볼 건 아니고 요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몇 가지 봅니다. 등록 잘리는 사유요. 부동산 사장님이 법을 어겨서 등록이 잘리는 사유들. 요 중에서 이제 1번 보시면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취소예요. 돌아가신 사장님 등록 자르게 돼 있고 뒤에 법인이 해산되는 것은 법인의 사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소고 3번 좀 중요하네요. 3번에 첫 줄 끝에 가면 결격사유 나오죠.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4번은 뭐냐? 등록을 동작구에 한 번, 마포구에 한 번 이딴 식으로 2번 등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번 등록하면 2개의 등록을 다 잘라버려야 돼. 4번이요. 5번은 2군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부동산의 소공으로 일하는 거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부동산의 보존으로 일하는 거 이러고 들통나면 등록 취소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중개법인의 임원으로도 동시에 일을 해. 그러면 요거 중개법인도 부동산 취급하는 데잖아요. 2군데 일하면 안 돼. 요러면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등록증 빌려줬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빌려준 거예요.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다. 그러면 등록 잘리는 사유. 자, 7번. 이것도 잘 나오죠. 영업정지를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일하면 안 되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절등치지. 8번. 최근 1년 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요건 삼진아웃죄야. 두 번 이상 영업정지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 이건 삼진아웃죄. 그러면 절등치. 절대적.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벌써 영업정지 두 번 받은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르는 거고,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요것은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반드시 등록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봅니다. 2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끝에 보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조심하십니다. 두 군데 사무소를 설치했어. 사무실이 두 개야. 그러면 요것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한 개공이 사무실 두 개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공이면서 다른 부동산에 또 이중 소속을 해. 그러면 절등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실 등록 한 번 했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두 개야. 하나, 둘. 요건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이 개공이 자기 사무실 하나 있고 다른 부동산에 소공으로 또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요것은 절등치예요.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번은 한 명의 개공인데 사무실이 두 개. 이렇게 이거죠. 3번도 마찬가지. 개공인데 사무실이 있고 천막 치고 하는 거. 사무실 있고 그다음에 또 뭐해? 뭐 파라솔 치고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5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6개월 넘게 쉬는 거. 원래 6개월 초과해서 휴업 못 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넘게 쉬죠. 그러면 등록이 잘릴 수 있다는 거지. 5번.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전속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전속으로 맡았어. 그러면 7일 이내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돼. 근데 7일 내 매물 정보를 공개 안 했어. 그러면 이때는 등록 취소당할 수 있어. 6번. 7번은 계약서 써줄 때 다운 계약서를 업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 이것도 임등치. 7번 중요하죠. 8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한 조치 이행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한 조치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보증 설정. 보험에 드는 거. 그거 없이 영업 시작하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이거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9번. 금쟁이. 금쟁이 14가지. 금쟁이 저지르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건 지금 요 등록 취소는 개공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 개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임등치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이렇게. 10번, 11번은 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은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고 막 수십 번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좀 들어보시는 걸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쉬었다가 좀 있다가 다음 테마로 갑니다.